한국에서 예비군의 이미지는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시간 때우는 아저씨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대한민국 예비군은 군인이라는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하는 엄청난 전술 능력을 가진 대단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LA 폭동시에 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루프 코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동이 시작되고 4, 5일간 미 경찰들이 모두 사라져 한인타운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폭도들에 의해 코리안타운은 90%가 파괴되었는데 결국 한국 예비군 출신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집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평범한 한인들임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군 조직을 완성시켰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모래포대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진지가 구축되었고 방어를 위한 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언론전까지 펼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LA의 폭동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미 방송국은 헬기를 띄워 LA 시내를 촬영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코리안타운 건물 옥상에 집결하여 방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옥상에 각종 기관포와 같은 가짜 중화기를 배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미 전역으로 송출되었는데 이 때문에 폭도들은 한인타운의 진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군 조직과 같은 자경단을 조직한 모습은 일부 보수 미국인에게도 큰 지지를 받습니다. 미 수정헌법 7조에 의거해서 자신과 가족을 화력을 동원해 지키는 모습을 손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조차 하기 힘든 일을 직접 해냈다고 오랜 기간 회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징병제 문화로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현역 입대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아도 어느 정도 군조직 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탱크를 모는 전차병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 조직이 짜여진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 군인을 제대한 한국인들 이야기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대략 2년간의 복무기간 동안 몸이 기억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SNS 등에 공유되고 있는데 징병제가 거의 없는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현역인 조교들이라도 과거 숙련병인 예비군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국군의 주력 60mm 박격포의 발사 자세를 잡는 차력포를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했었는데 현역대 차력포를 1초라도 빨리 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평생 동안 회자될 정도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군 교범에는 차력포를 60초 이내로 마칠 것을 권하고 있어 빨리 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현역은 30초대에 차력포를 끊었지만 전방의 차력포 숙련병이었던 예비군은 10초의 차력포를 끝냈다는 것이죠. 한 조교는 M60을 분해하면 일찍 보내주겠다는 내기를 했다가 하필 2년간 M60을 분해하던 숙련 예비군이 나왔고 보통 분해뿐만 아니라 조교들이 모르는 특별 분해까지 해서 조교들이 재조립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나옵니다. 이처럼 조교들이 예비군을 얕봤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일찍 귀가시킨 일화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은 스코프 없이 250m까지 소총을 겨눠 맞춘다고 놀랍니다. 게다가 총 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관역 가운데에 명중시키며 흐뭇해하는 예비군들이 보입니다. 250m이면 관역이 쌀알 크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은 스나이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라서 전투력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나 실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고 현역과 예비군 동시가 동시 막강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군인들은 개개인의 능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능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사시 동원되는 최고의 전투병력인 대한민국 예비군을 미국에서조차 리스펙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해외 각국에 공급, 향후 다른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포석을 마련 중이다. 각 업체들은 향후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은 총 27곳이다. 수출 품목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진단키트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확도로 진단을 마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단키트 수출이 활발한 기업은 솔젠트, 오상헬스케어, 진매트릭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주로 단기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한 유럽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먼저 솔젠트는 이달 3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진단시약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 진단키트의 미국 진출 소식을 알렸다.
솔젠트가 미국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국가로는 유럽과 필리핀, CIS 국가 등이 있다. 오상자 EL의 자회사 오상헬스케어는 FEMA와 진단키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브라질 상파울루시와도 공급 계약을 맺었다. 회사는 현재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식품의약국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진매트릭스 역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현재 수출 계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칠레다. 이 밖에 수젠텍은 최근 FDA 제품 등록을 완료해 세계 주정부와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집트, 말레이시아에 키트를 수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 측의 전문가 지원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감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전문가 지원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최재욱 고려대 교수를 섭외하고 현지를 방문토록 했으며 최 교수는 예방, 감염 분야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현지 한국 대사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이번에 알았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3일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독일 측이 방역 대책 공유를 위해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자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를 위해 컨퍼런스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한미 보건당국 간 협의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서 수요가 높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코로나19 외 다른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 수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찾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로슈 등 다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체외 진단기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솔젠트는 FEMA와의 계약 이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메르스, 호흡기 질환, 경핵, 폐렴, 성병 등 40여 개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미연방 비축 물자로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진매트릭스의 경우 우선 각국으로 수출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 물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향후 성감염, 호흡기, 소화기 관련 질병 진단키트 수출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영업력 등을 고려해 유통 파트너사를 결정하고 있다. 업계에선 국내 업체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이후 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인지도가 높아졌다면서 향후 현지 시장에서의 판로 확대를 위한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제품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체외 진단기기 업체들의 기술력이 좋은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는 여러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진단키트 SOS 전 세계 126개국으로 늘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거나 지원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가 전 세계 126개국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며 진단키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총 126개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다. 정부 채널을 통해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곳이 36개국, 무상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28개국, 수입, 무상 모드를 원한다고 밝힌 국가가 36개국이다. 정부 채널로 지원을 요청한 100개국과 별도로 정부를 통하지 않고 한국 기업에 직접 문의한 곳이 26개국으로 파악됐다. 정부 채널과 민간 채널로 요청한 곳을 합하면 총 126개국이다. 외교부가 지난달 27일과 지난 1일 집계한 한국산 진단키트 요청 국가 수는 각각 117개국, 121개국이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